안녕하세요. 트랜스퍼 러닝으로 효율적인 이미지 분류 모델 만들기 주제로 발표할 소카 데이터 그룹의 박경호, 정현희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카 데이터 그룹에서 어플라이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트랜스퍼 러닝,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컴퓨터 비전 분야를 주 관심 분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님과 마찬가지로 소카 데이터 그룹에서 어플라이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재직 중에 있고 컴퓨터 비전, 매트릭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 저희 발표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은 학교 프로젝트 혹은 현업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적어 고민하고 계신 분,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 얼핏 들어보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성능을 높여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하거나 현업의 문제를 풀 때 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류 기준, 즉 레이블링 스킴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클래스를 나눈 후 데이터를 구해서 분류 기준에 맞춰 다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가장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즉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레이블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뿐더러 데이터 자체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소카 데이터를 예시로 들자면 차량 사진에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때는 파손 이미지는 정상 이미지보다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차를 파손시키거나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하여 원하는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레이블링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점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도메인 A에서 먼저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모델의 웨잇을 가져와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 B, 즉 타겟 태스크의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토끼와 돼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도메인 A의 모델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모델의 웨잇을 가져와서 토끼와 돼지를 구분하는 도메인 B 모델을 추가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도메인 A에서 학습시킨 웨잇을 가져와 도메인 B의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논문들과 튜토리얼에서 밝혔듯이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거나 더 작은 수의 데이터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비전 관련된 태스크들을 풀 때 이미지 내 프리트레인드 웨잇을 가져와서 내가 풀고자 하는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것은 현재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랜스퍼 러닝이 도대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 이유를 아직 밝혀가고 있는 중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CNN이 초기 레이어, 즉 로우 레벨에서 주요한 피처를 뽑는 방법이 사전에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웨잇을 사용하면 쉽게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전에 학습시킬 때 포함되었던 클래스의 특징, 즉 시멘틱한 정보들을 사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으므로 프리트레인드 웨잇을 쓰면 CNN이 이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자들은 이미지 넷에서 학습시킨 웨잇이 정말 모든 태스크와 상황에 적용될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데이터에서 암의 존재 여부를 분류하고자 하는데 강아지, 고양이, 비행기 등을 구분하는 태스크인 이미지된 프리트레인드 웨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미지넷에서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웨잇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프리트레인드 웨잇을 만들어낸다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 웨잇을 만드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풀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만들면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시켰던 웨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CNN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해서 모델의 성능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CNN이 직소 퍼즐을 풀게 해서 타겟 데이터를 이해하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회전시킨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맞추도록 시켜서 타겟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카 데이터에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몇 가지 테이크어웨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경호님께서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은 소카 박경호입니다. 오늘 톡의 후반부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트랜스퍼 러닝을 현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위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태스크를 소개드리기 전에 소카 서비스에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카를 탑승하기 전에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유저들은 예약한 차량의 외부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유저들이 촬영한 이미지는 모두 소카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고 저희는 적재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태스크는 이미지로 차종 분류하기입니다. 이미지로 차종 분류하기 태스크란 유저가 업로드한 차량 이미지가 어떤 차종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유저가 대여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을 대여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대용량으로 적재되고 있는 차량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 이미지들이 차종에 맞게 제대로 적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소카에는 수십 종류의 차량들이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차종마다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고 유저가 촬영한 이미지에 차량의 일부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실제 유저가 촬영해서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초소형, 경형, SUV, 중형 이미지들처럼 다양한 차종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나 스토닉 사진처럼 이미지에 차량의 일부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들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각 클래스에 대한 많은 샘플들을 모델에게 학습시켜야 괜찮은 수준의 성능이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차종 분류 태스크에서 트랜스퍼 러닝이 어떤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총 3가지의 데이터셋 옵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100장 옵션은 가장 적은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블링된 데이터의 수가 정말로 적은 상황을 뜻하는데요. 신규 차종이 도입되어 데이터가 적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500장 옵션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레이블링 노력을 어느 정도 들여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얻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000장 옵션은 데이터가 매우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레이블링 노력을 정말 많이 들여, 즉 노가다를 정말 열심히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트랜스퍼 러닝의 성능을 검증해 보기 위해 소규모의 실험용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CNN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총 4가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옵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이브 옵션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CNN의 웨이트를 초기화해주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CNN을 학습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옵션이죠. 두 번째로 이미지넷 옵션은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학습된 웨이트를 이용하여 CNN의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스탠포드 카 옵션입니다. 퍼블릭 벤치마크로 공개된 스탠포드 카라는 데이터셋에서 차종 분류 태스크를 먼저 한번 풀게 학습시키고 그 학습 결과 만들어진 웨이트로 CNN을 초기화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옵션은 프리텍스트 베이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들 중에 로테이션 프레딕션 태스크를 풀어낸 웨이트입니다. 앞서 현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CNN에게 이 이미지가 몇 도 돌아갔는지 회전된 각도를 파악하도록 먼저 태스크를 풀게 하고 그 태스크를 푼 결과 만들어진 웨이트를 이용해 최종 모델을 이니셜라이즈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2개의 차종을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그 실험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는 것이 나이브하게, 즉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성능이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현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을 때 로레벨 피처를 조금 더 잘 뽑아내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멘틱, 즉 일종의 널리지가 잘 작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둘째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하여 CNN을 초기화했을 때 데이터셋의 양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이 10%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나이브 옵션보다 20% 이상, 그리고 이미지넷 옵션보다는 7% 이상의 더 높은 애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거나
트랜스퍼 러닝 중에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거나 모두 액큐레시가 동일하게 수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실험해 보았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았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10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실험해 보면 어떨까? 클래스의 수를 늘려 10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실험해 보았을 때도 오른쪽 실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종 분류 태스크를 풀어보면서 저희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셋의 양에 관계없이 성능에서 손해를 볼 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미지로 파손 여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풀어보았습니다. 사진에서 파손 여부 분류하기 태스크란 유저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보고 해당 차량에 파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파손 여부를 분류하는 태스크는 차량 파손의 베리언스가 매우 크고 전체 이미지에서 파손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은 경우가 많아 난이도가 차종 분류 태스크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이미지와 파손 이미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파손이 없는 정상 이미지들입니다. 몇 장의 정상 이미지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차량의 스크래치나 이격이 없는 일반적으로 소카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파손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방금 보셨던 정상 이미지들과는 다르게 차량에 다양한 파손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이격이 발생하거나 긁힌 흔적인 스크래치, 충돌로 인한 파임이나 스크래치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상과 파손 이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기 위해 두 장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구도에서 촬영된 정상 이미지와 파손 이미지인데요. 차량의 생김새나 색상 등이 모두 유사하지만 잘 보시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파손 이미지에는 왼쪽 정상 이미지에는 없는 파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생김새, 즉 쉐입과 색상이 모두 유사한데 문에 나 있는 파임 흔적만을 보고 다른 클래스로 모델이 분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차종 분류 태스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파손 분류 태스크에서도 트랜스퍼 러닝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세 가지처럼 데이터셋의 옵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차종 분류 태스크와 동일하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매우 적은 상황, 어느 정도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충분한 상황의 세 가지 옵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CNN의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옵션으로는 이전 차종 분류 태스크에서 사용했던 4가지 옵션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총 5가지 옵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옵션은 카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차종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CNN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차종 분류를 잘 수행하는 CNN의 널리지를 트랜스퍼하면 유의미한 성능 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해 보았습니다. 파손 여부 분류 태스크에서는 이전 태스크와 약간 다른 신경망 아키텍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파손 여부 분류 태스크에서는 Progressive Multi-Granularity Network, 즉 PMG라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차종 분류 태스크와는 다르게 파손과 정상 클래스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세부적이고 미시적이라고 판단하여 Fine Grain Classification을 수행하는 모델인 PMG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Fine Grain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시간이 부족하여 아래 첨부드린 PMG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PMG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했을 때 앞서 차종 분류 태스크에서 소개해드렸던 실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을 때 랜덤 이니셜라이징을 사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하면 데이터셋의 양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차종 분류 태스크보다 더 높은 난이도인 파손 여부 분류 태스크를 실험해 보면서 저희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하면 더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에서도 성능을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톡에서는 트랜스퍼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트라이 해보실 만한 팁들을 정리하며 오늘의 톡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웨이스로 CNN을 이니셜라이즈하고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많다면 별도의 GPU 리소스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인 웨이스를 만들 필요 없이 파이토치나 혹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MCNet 프리트레인 웨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많이 없으시다면 GPU 리소스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 프리텍스트 베이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기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웨이스를 미리 만들어 보시고 CNN을 초기화시킨 다음에 학습시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데이터가 더 적을 때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만들면 성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은지 적은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둘 다 트라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사용해 보거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이용해 웨이트를 만들어보고 실험했을 때 가장 더 높은 성능을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옵티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트랜스퍼 러닝이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나아가서 딥러닝을 이용해 모빌리티 산업에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희 소카 데이터 그룹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및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저와 현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어플라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NLP, 트랜스퍼 러닝이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더 나아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를 이용해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컨택에서 지원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카 데이터 그룹의 박경호, 정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